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선거 5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포기하지 마십시오. 양문석, 김준혁의 역풍이 제대로 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로 보면은 이 두 사람은 큰 대세에 지장이 없다. 공천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둬도 압승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들의 공천을 취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 첫째는 자기가 이때까지 당에 설득한 것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제대로 된 이재명식의 공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천 취소할 경우에 그 스스로 자기의 시스템 공천 자체가 구멍이 생기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개인에게 던져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와 같은 이 대표의 태도와 일맥상통하게 일관성 있게 당에서도 그 대표의 생각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증거들이 뭐냐. 한병도 당 전략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양문석 김준혁 후보의 문제 사실은 뭐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양문석이 11억 불법 대출을 하고, 그리고 김준혁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여성을 모독하는 이런 성에 관련된 얘기들을, 그 여성만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식으로 정말 대통령을 모욕하는 사자 명예훼손 이런 거 뭐 등등, 그리고 또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화여대 동문들에 대한 얘기, 미군들에게 성상납을 시킨 게 김화란 총장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아니 지역구에서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지역구 수원정 사람들이 김준혁을 안 찍을 것도 아니고 11억 불법 대출을 했다고 해도, 아니 김지호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한 얘기가 뭡니까? 아니 그걸 뭐 후보 개인이 대출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말입니까? 그럼 후보 개인이 대출받지 않고 후보 집에 개가 대출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디펜스를 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한병도 전략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에 큰 영향을 안 미치니까 뭐 그 사람들이 꼭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한 뭐 본인이 직접 대출받은 게 아니니까 꼭 후보에서 물러설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당대표께서 그때요 뭐 나가라 들어가라 말도 안 하고 그냥 둔다. 그리고 이 볼 때에 대세에 지장이 없다. 대세에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약간 결이 다른 얘기지만, 심지어 오늘 조선일보에서 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약진을 예상했느냐 하니까 예측 못했다. 에너지가 대단하다. 검찰이 너무 했다는 게 국민 정서도 상당하다. 2년 형량이란 데는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 현장에 내가 유세를 해주러 가보니까 2년 형량 사람들 그까이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가족을 그렇게 작살내는 검찰이 제대로 한 거냐. 검찰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조국이 진짜 나와가지고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대단하지만 조국 혁신당 찍어주는 것도 국민들이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서포트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2년 형량이 어쩌고 저쩌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떠들고 난리를 쳐도 결국 검찰과 정권을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압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자신감이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태여 그 후보들을 공천을 취소하거나 뭐 그만두라 할 필요도 없다. 본인들이 생각해서 아니 나 이거 지금 그만두는 것을 정도로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 한 당에 대해서도 그 두 사람 다 사죄까지 다 했다. 뭐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수준으로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론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도 그 지역의 후보들하고 이 두 후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선거 5일 남겨놓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될 거다. 큰 영향을 안 끼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태도로 보면은.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자기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이 두 사람을 못 자르는 진짜 이유는 이 두 사람을 자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양, 에? 그리고 그리고 박민규, 공영훈, 양부남 줄줄이 이 두 사람을 자르면은 아니 공영훈도 그 자기 자식한테 그 정리하는 그 모양이 뭐 32억 집을 사주는 거 이거 그 제대로 된 거냐? 아니다. 양부남 마찬가지로 전부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에 적폐 1호가 누구였어요? 부동산 가지고 부를 이루거나 부동산 편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불법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적폐 1호로 인정을 하고 자기 정권 끝날 때까지 이 적폐를 청산하는데 가장 앞장서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중시 여겨야 될 적폐가 이 바로 부동산 관련된 적폐를 청산하는 거다 해놓고 이 전부 다 후보들이 적폐 관련된 후보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 국민들은 사실은 김준혁의 그 여성에 대한 모독 발언에 상응한 어쩌면은 더 넓은 범위에서 여성에 관한 모독에 관한 문제는 여성이 중심이 돼가지고 반론을 제기를 하고 분노를 이렇게 여성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문제는 5,100만의 관심사입니다. 그럼 공영훈도 나가, 양부남도 공천 그만둬, 후보 사퇴해 하고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나갈 것 같으니까 아예 첫 시작인 양문석이나 김준혁을 자르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홀딩하고 그대로 가고 있고 당 차원의 이 사람들의 당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처신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나가라 들어가라 얘기를 안 하고 후보 당사자가 알아서 할 수준으로 지금 던져놓고 있다는 거죠. 이 양문석, 김준혁 후보와 같이 뛰는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보면은 정말 당장 잘라주면은 그 자리가 국민의힘에서는 두 석은 그냥 바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힘겹게 뛰는 후보들에게는 매우 아쉬운 얘기지만 민주당이 지금 자신을 하고 아니면은 사실은 속으로 겁을 먹고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 보이는 이 자만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절대로 안 자르고 가는 이것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 국민의힘에게 표가 앞으로 5일간에 이게 어마어마한 바람으로 민주당의 역풍이 되며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는 바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국민의힘이 아주 바닥에서 헤맬 때에 나와서 당 선대위에서 선대위 부실장이 홍 부실장이 나와서 지역구 확실한 거 82석이다 얘기할 때 저는 비례대표까지 다 합쳐서 127석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상당히 비난하고 댓글도 비난을 쓰고 뭐 저보고 뭐 미신을 믿느니 무당이니 뭐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후보들이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